암호화폐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 및 이자 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의 거래 지원 코인 중 절반가량이 거래 지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비트는 334개의 코인을 상장시킨 뒤 157개를 상장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황된 암호화폐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의 10배를 불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속여 약 11억 5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월렛이 비트코인 구매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은행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빗썸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한 빗썸 앱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빗썸은 베타 서비스 기간을 거친 이후에 안드로이드 정식 오픈과 iOS 버전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피델리티는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 판매를 통해서 약 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6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한컴의 아로하나 코인이 제2의 루나와 테라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거래소 가이드라인과 상장 규제가 전무한 점, 그리고 투자자 피해 양산 등이 유사하다는 건데요. 아로나와 코인 시세 조작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도 별다른 규제 없이 거래가 됐고 피해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 및 이자 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암호화폐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암호화폐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암호화폐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B사는 A사가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 계약의 대상이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지원 코인 중 절반가량이 거래 지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장 및 상장 폐지 코인 내역 국장검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업비트는 334개의 코인을 상장시킨 뒤 157개를 상장 폐지했는데요. 상장 폐지 비율은 47%로 이는 원화 실명 계좌를 갖고 있는 다른 거래소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상폐된 코인 중 업비트에만 단독 상장된 코인은 117개였는데 빗썸은 264개를 상장하고 72개를 상장 폐지해서 상폐 비율이 27.3%였고 코인원은 22.9%였습니다. 또 코빅과 고팍스도 각각 8.5%, 35%의 상장 폐지율을 기록했는데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시장 일거래 금액만큼 커진 디지털 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체계를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황된 암호화폐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대전에서 허황된 암호화폐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C블록체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B씨는 대전 서구에서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C블록체인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배를 불려준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속여 약 11억 5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월렛이 비트코인 구매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 월렛 봇 개발자들은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은행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체할 수 있는 P2P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출시했다고 전했는데요. 텔레그램 월렛은 지난 4월 출시된 이후 톤코인 구매와 채팅 메시지를 통한 톤 이체 등을 지원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달러와 루브라 등으로 톤과 비트코인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채팅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는 불가능하고 추후 거래와 구매 가능한 암호화폐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능은 사용 시 암호화폐 판매자에게 0.9%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구매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한 거래 지원을 위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한 빗썸 앱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서비스를 정식 오픈할 예정인데요. 이번 출시한 베타 서비스는 고객이 빗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의 UI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빗썸은 고객 행동 분석과 문의사항을 기반으로 개선점을 도출했고요. 이 업데이트를 통해 총 28개 부문을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거래 화면 내 원화 간편 입금 기능이 추가됐는데 빗썸 고객들은 앞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주문 가능 금액이 부족할 경우 화면 이탈 없이 연결 계좌에서 쉽게 원화를 입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빗썸은 베타 서비스 기간을 거친 이후에 안드로이드 정식 오픈과 iOS 버전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피델리티는 지난 26일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이 피델리티는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 판매를 통해서 약 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 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은 5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델리티의 이번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는 공인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는데 펀드 출시는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이 맡았고요. 앞서 피델리티는 지난 2018년 기관 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업체인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은 찰스 슈왑, 스타텔 증권, 패러다임, 세콰이어 캐피탈 등 글로벌 금융업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인 EDXM을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발 매도세가 주춤하면서 현재 가격대가 장기 바닥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콘토에서 활동 중인 익명의 트레이더는 매도세는 낮아지고 해시레이트 상승은 높아진다면서 이는 약세장이 막바지 단계를 의미한다고 전했는데요. 비트코인 급락으로 채굴자들이 보유량 중 일부를 현금화하긴 했지만 해시레이트는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불투 플러스를 통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